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간단하고 사적인, 그리고 익숙한 일이 60살이 넘은 후에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까? 놀랍게 들릴 수도 있고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약 없이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우리 몸이 더 건강하게 나이 들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장된 건강 주장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먼저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실제 의학 연구와 전문가들의 뒷받침을 받은 정보입니다. 소문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조용히, 하지만 진지하게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간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건 한때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느껴졌던 일일지 모릅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꺼려졌던 일. 하지만 나이 들면서 이 일이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놀라운 이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자위라는 주제를 부드럽고 존중하는 태도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주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존중과 정보 속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만 멈추지 말아주세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신장을 약하게 한다, 생명력을 소모한다, 또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일이다 같은 경고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종종 두려움이나 전통, 그리고 과학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사실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현대 과학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차분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사적인 습관이 건강한 노화에 조용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거나 생각할 거리를 주셨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더 많은 과학 기반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더 열린 마음과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부드럽고 솔직한 대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한 가지 통찰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기심과 배려, 열린 대화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사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부끄러움이나 당황함 없이 걷기나 차 마시기, 깊은 호흡의 이점처럼 호기심과 배려로 살펴볼게요.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 몸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뇌, 심장, 호르몬, 신경계가 함께 작용하며 일련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 박동이 부드럽게 빨라지고 특히 뇌와 골반 부위로 혈액 흐름이 증가합니다. 이 개선된 혈액 순환은 산소와 영양소를 몸 전체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마치 가벼운 심혈관 운동처럼 작용합니다. 부드럽지만 분명히 활기찬 활동이죠. 뇌에서는 자연이 설계한 통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화학 물질들이 분비됩니다.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천연 전달 물질은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이건 신화나 과장이 아닙니다. 국립대만대학병원이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뇌화학 물질은 특히 고립감, 수면 문제, 불안을 겪는 연세, 드신 분들의 정서적 균형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자극은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줍니다. 이 호르몬은 나이 들면서 근육량, 뼈 밀도, 기분 조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반 부위의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전립선 순환과 전반적인 활력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통 한의학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부 학파에서는 적당한 자극이 하복부의 기와 혈을 원활하게 움직여 장기 건강을 돕는다고 믿습니다. 단, 과도하거나 강박적으로 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극의 절정에서 뇌는 옥시토신, 즉 결속 호르몬 또는 위로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따뜻함, 정서적 안정, 이완의 느낌을 만듭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억제하죠. 그래서 많은 남성분들이 이 행동 후에 차분하고 졸린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마치 운동 후의 쿨다운처럼 몸이 회복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은 정서적 문화적 맥락을 빼놓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만에서는요. 많은 가정에서 연세 드신 남성분들은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이 행동이 부끄럽거나 해롭거나 낭비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장을 손상하거나 수명을 단축한다고 배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의학적 이해가 부족하고 미신이나 엄격한 믿음의 영향을 받은 시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은 나이 드신 아버지가 더 이상 이런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종종 사실이 아닙니다. 위로, 연결, 촉각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나이 들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흥에 사는 퇴직 공무원 72세인 박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자위를 피했어요.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체력을 소모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외로움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보고 나서 그는 천천히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은 후 가끔씩 스스로를 돌보는 일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제 그는 공원 산책이나 아침 스트레칭처럼 자위를 자기 관리의 일부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과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모두가 이걸 편하게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손 마사지나 따뜻한 포옹 같은 다른 형태의 친밀함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에는 고유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도 즐거움, 평온, 연결에 대한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더 깊이 알아보면서 우리의 목표는 설득이 아니라 이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몸, 마음, 정신을 모두 존중과 연민, 과학으로 돌보는 일입니다. 만약 이게 자신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언제나 의사나 신뢰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개인적인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경험을 존중하는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60살에 접어들면 몸과 삶의 리듬, 그리고 때로는 마음에도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절벽처럼 갑작스럽거나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전환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 변화는 친밀함에 대한 몸의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욕망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회복도 빨랐죠. 하지만 나이 들면서 자극을 느끼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만족에 도달하려면 더 많은 인내와 다른 방식의 접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전에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욕망이 줄어들거나 발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 이유 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성기능뿐 아니라 에너지, 근육 상태, 기분을 지탱해 줍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신장의 정기, 즉 신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남성의 활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 피로감이 늘고 감정적으로 평평하거나 신체적으로 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힘이 약해지고 몸은 느려지는 느낌이 들죠. 정서적으로는 조용한 안개 같은, 심지어 마음까지 무겁게 만드는 둔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약함이 아닙니다. 몸이 더 깊은 보살핌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전립선, 작지만 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나이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는 이른바 전립선 비대라는 상태가 흔히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불편한 것 이상으로 수면 자신감, 일상의 평온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타이난에서 퇴직한 버스 운전기사 67세인 김민수 어르신은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지 계획해야 해요. 몇 년 동안 그는 이걸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성 건강 클리닉을 방문한 후 생활 습관 변화와 톱니바퀴풀, 소팔메토이나 호박씨 추출물 같은 약초 지원,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젊음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답게 느끼고 싶었어요. 한편 심장과 혈관도 변화를 겪습니다. 혈관은 자연스러운 유연성을 잃고 콜레스테롤이 쌓여 고혈압과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산소와 영양소가 몸 전체, 특히 골반 부위로 전달되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는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의사들은 성기능 저하가 더 깊은 심혈관 문제의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감정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 후 삶이 더 조용해집니다. 자녀들은 자라 떠났고 일상은 바뀌었죠. 갑자기 이제 내가 누구지? 더 이상 예전처럼 일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나 한때 더 쉽게 움직였던 몸에 대한 은연중에 슬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공감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요.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 왜 들어왔는지 잊거나 신문회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게 되죠. 이건 나이 드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취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간단한 것으로 돌아가 봅시다. 조용한 습관. 종종 부끄러움을 동반하지만 예상치 못한 힘을 지닌 것. 스스로와의 친밀함.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관절이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건강을 유지하듯 성기능도 부드러운 활동을 통해 기능을 유지합니다. 정기적인 성활동, 심지어 스스로의 즐거움도 포함해서 그 부위로 혈액을 흐르게 하고 산소와 근육, 신경을 단련시킵니다. 파트너가 없어도 이 행동은 일종의 유지관리 역할을 합니다. 하체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주 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기시킬 정도로 규칙적이면 충분합니다. 대만 장군기념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간단한 자기 주도적 방식으로라도 성적으로 활동적인 노년 남성들은 전립선 기능이 더 건강하고 수면이 개선되며 정서적 안정감이 더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젊음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활력과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음에 남을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화롄에 사는 70세의 호라비, 이준호 어르신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몇 년 동안 어떤 형태의 친밀함도 피했어요. 그건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에너지가 떨어지고 수면이 나빠지고 점점 더 내성적으로 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절에서 친구와 부드러운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음 챙김의 촉각, 깊은 호흡, 그리고 결국 스스로의 즐거움을 재발견하며 부끄러운 습관이 아니라 조용한 자기 존중의 행위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말은 간단했어요. 나 자신에게 집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건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느끼고 치유하고 연결을 유지할 허락.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주는 허락이죠. 그러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마지막으로 내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판단 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 여러분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자신만의 언어로 살아있기를 갈망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사적인, 하지만 덜 중요한 건 아닌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호르몬과 전객입니다. 내 나이에 이게 아직도 중요할까? 라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젊음을 쫓는 게 아니라 삶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 몸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중 하나는 테스토스테론, 즉 에너지, 힘, 자신감을 조용히 지탱하는 강력한 호르몬의 점진적 감소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 감소가 피로, 근육 손실, 심지어 낮은 기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몸의 양기가 식는 것, 겨울에 불이 낮게 타는 것처럼 묘사하죠.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만 국립성공대학의 연구를 포함한 연구자들에 따르면 모든 성활동, 심지어 자위까지 멈춘 남성들의 호르몬 수치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몸은 대화처럼 작동합니다. 몸이 특정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느끼면 예전에 만들어내던 것들을 점차 멈출 수 있습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말이죠. 이건 억지로 뭘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연결의 부드러운 메시지는 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어. 이 시스템을 계속 작동하게 해줘. 마치 식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가끔씩의 자위는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적게 이야기되는 것, 정객 자체에 대해 말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정객을 단지 생식의 관점에서 생각하지만 정객은 호르몬과 건강 관련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과 기분을 지원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남성들이 전립선 염증이나 막힘 같은 특정 전립선 문제의 위험이 낮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립선을 항상 차를 끓이는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따르지 않으면 오래된 찌꺼기가 안에 쌓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대만의 장기 연구에서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남성들은 나중에 불편한 전립선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낮았습니다. 높은 빈도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합니다. 작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활동적인 몸은 시간이 지나도 더 잘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타오위안에 사는 70일 세인 최상훈 어르신입니다. 경미한 심장 시술 후 그는 모든 친밀함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심장에 너무 무리가 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의사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계단 3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자위의 가벼운 노력도 심장이 감당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천천히 그는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젊은 남자처럼 뭔가를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장로로서 부드러운 기쁨을 되찾는 일이었죠. 오늘 그는 수면이 좋아지고 기분이 가벼워졌으며 더 이상 끝을 기다리는 느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 연구, 특히 영국 브리스틀 대학에서 남성들을 10년 넘게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며 절정에 도달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50%까지 낮아진다고 합니다.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건 이해가 되는 결과예요.
절정은 단순히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과 마음을 정서적, 신체적으로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솔직히 말해볼게요. 특히 배우자를 잃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많은 연세 드신 남성분들에게 자위는 가장 실용적이고 사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전한 친밀함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대만 가정에서는 이 주제가 종종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판단이 아닌 건강이 우리의 선택을 이끄는 시대요. 비싼 보조제나 값비싼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약간의 시간, 조용한 공간, 그리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손이 차갑거나 뻣뻣하다면 먼저 따뜻하게 해주세요. 마음이 산란하다면 깊게 숨을 몇 번 쉬어보세요. 이건 퍼포먼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에요. 서두를 필요도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면 됩니다. 혹시 이게 내 심장에 안전할까? 걱정되신다면 간단한 확인 방법이 있어요. 계단 2층이나 3층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면 자위의 부드러운 자극도 심장이 충분히 감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의사가 특정 제한 사항을 경고했다면 그 조언을 따르세요.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정서적인 부분도 큽니다. 자위는 많은 남성분들이 슬픔을 덜어내고 불안을 완화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건 큰 의미가 있죠. 특히 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한 가지 더요. 일란에서 핑둥까지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공유했어요. 조심스럽게 하는 밤의 자위가 어떤 약보다 수면에 더 큰 도움을 줬다고요. 몸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느끼고 있으며 온전하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질문은 이걸 멈춰야 하나?가 아니라 내 몸이 여전히 느끼고 싶은 건 뭘까? 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친밀함이 우아하고 강인하며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노화를 도울 수 있다면 왜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결국 나이 들면 침묵에 관한 게 아닙니다. 지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지혜는 간직할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어떤 저녁은 다른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며 쌓인 기억이나 텅 빈 방의 긴 침묵이 가져오는 조용한 무게 때문이죠. 대만에서 특히 혼자 사는 많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슬픔, 불안 또는 조용한 초조함 같은 감정들이 밤에 원치 않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하고 자연스럽고 사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약이나 의사,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를 돌보는 순간 말이에요. 여기서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섭니다. 정서적 생명줄이 됩니다. 부끄럽거나 불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하고 인간적인 무언가가 되죠. 절정에 도달할 때 뇌는 즐거움뿐 아니라 평온을 위한 신호를 보냅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물질이 분비되며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몸 전체가 숨을 내쉬게 합니다. 마치 뇌가 속삭이는 것 같죠. 괜찮아, 이제 쉴 수 있어.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 후에 더 깊이 잠든다고 느끼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덜 뛰며 수면이 더 쉽게, 더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걱정이나 과다한 생각, 뒤척임 없이요. 이 효과는 단기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 위로가 됩니다. 정서적 압박, 불안, 심지어 가벼운 우울을 겪는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조용한 자기 돌봄은 강력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안도감, 안전함, 그리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고흥에 사는 퇴직교사, 72세인 오상민 어르신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종종 밤늦게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의 존재가 그리웠지만 그보다 더 삶과의 연결이 그리웠죠. 지역 노인센터에서 열린 웰니스 세미나에 참석한 후 그는 천천히 부드러운 자유를 탐구할 허락을 스스로에게 주었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것과 다시 연결하려는 거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두운 방에 작은 촛불을 켠 기분이었어요.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작은 촛불, 그 따뜻함의 순간은 과학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자위 중의 몸은 엔도르핀, 즉 자연적인 진통제를 분비해 정서적 긴장과 신체적 통증을 완화합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절정 후 두통, 관절 통증, 근육 긴장이 줄어들었다고 말해요. 그 안도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지 몰라도 잠시나마 몸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은 강력한 힘이죠. 게다가 대만과 해외 연구자들은 가끔 성활동, 심지어 사적으로
참여하는 연세 드신 분들이 기억력과 인지 능력 테스트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발견했어요. 왜일까요? 절정이 뇌로의 혈액 흐름을 개선해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뿐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다리를 스트레칭하듯 생각을 스트레칭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이건 부담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퍼포먼스를 할 필요도, 예전처럼 욕망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에 부드럽게 손을 얹거나 배를 잡으며 천천히 숨을 쉬는 것 같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접촉만으로도 같은 내면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평온, 존재감, 그리고 평화. 타이 중에서 혼자 사는 68세의 이수진 어르신은 매일 밤 팔을 마사지하고 조용히 흥얼거리며 자신의 몸과 연결되는 몇 분을 보낸다고 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가 내게 애정을 주길 기다리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죠. 내가 내게 줘요. 그걸로 충분해요. 이게 바로 이 장의 핵심입니다. 파트너가 있든 혼자이든 움직임이 자유롭든 느리든 자위는 환상이나 부끄러움에 관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내 몸이 원하는 건 뭘까? 라고 묻고 따뜻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슬프거나 혹은 스스로에게서 멀어진 느낌이 든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조용한 약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무료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더 안정되게 하고 수면을 더 쉽게 하며 마음을 조금 더 밝게 유지할 수 있는 약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서도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친밀함을 즐기고 욕망을 느끼며 접촉을 통해 위로를 찾는 능력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60살이든 70살이든 85세이든 상관없어요. 욕망은 더 부드럽고 조용하며 더 사려 깊어질 수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환상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대만과 해외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중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성적으로 활발히 활동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명확히 말했어요. 성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인간 건강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요. 접촉, 연결, 즐거움의 감각을 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할 무언가죠. 하지만 너무 자주 전통적인 믿음과 사회적 압박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욕구를 묻어둬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특히 대만 문화에서는 노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품이 없다고 여겨지곤 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정서적 친밀함은 인간다움의 일부가 아닌가요? 지하이에 사는 79세의 호라비, 최영철 어르신을 떠올려 봅시다. 그는 몇십 년 동안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외로웠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건강에 관한 강연을 들은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게 뭔가 잘못된 줄 알았죠. 그 뒤에 이어진 건 웃음이 아니라 이해의 고개짓이었어요. 다른 연세 드신 남성과 여성들도 똑같이 느꼈던 거예요. 그 순간부터 초의 어르신은 죄책감 없이 자기 돌봄을 시작했어요. 그는 친구에게 말했죠. 내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에요. 연세 드신 남성이 자신의 욕구를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차분한 자기 존중으로 인정할 때 그는 단순히 위로를 찾는 것 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중요해. 내 몸은 여전히 느껴. 나는 여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 단순한 인정은 정서적 건강뿐 아니라 품위를 지켜줍니다. 건강한 욕망을 억누르면 정서적 무게, 불안, 기분 변화, 심지어 나이 듦에 대한 더 깊은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단 없이 그 욕구의 공간을 만들 때 그건 치유의 행위가 됩니다. 물론 나이 들면 변화를 가져옵니다. 몸의 민감도가 바뀌고 흥분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손실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빠른 스텝을 밟던 춤을 몇 년 후 더 느리고 우아한 왈츠로 배우는 것과 같죠. 노년의 자기 친밀함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겁니다. 나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여 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예전의 내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요.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신성한 자기 돌봄입니다. 이 모든 걸 들은 후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자위가 이렇게 유익하다면 왜 오랫동안 부끄러움으로 덮여 있었을까? 현명한 질문이에요. 답은 역사 깊숙이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 모두에서 성적 에너지에 대한 두려움이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전통 한의학 문헌에서는 정객을 정, 즉 삶의 본질로 묘사했죠. 너무 많이 잃으면 신장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한다고 믿었어요. 한 방울의 정은 열 방울의 피와 같다는 속담이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신성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많은 고대 가르침처럼 이건 종종 오해되었습니다. 원래 메시지는 절제였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균형을 대체했죠.
어린 소년들은 어떤 자기 접촉도 건강을 망치고 몸을 손상시키며 정신을 고갈시킨다고 경고받았어요. 그 두려움은 많은 이들에게 조용히 침묵이 되었고 침묵은 부끄러움이 되었죠. 서양에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18세기의 스위스 의사가 자위가 실명, 광기, 심지어 사망을 초래한다고 잘못 주장하는 책을 썼어요. 그 한 권의 책이 유럽 전역에 퍼져 수세기 동안 믿음을 형성했죠. 빅토리아 시대에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만지지 못하게 하는 장치, 가시 달린 속옷부터 경보가 울리는 침대 시트까지를 샀어요. 어떤 학교들은 밤에 땀을 흘리는 소년들을 자위의 신호로 보고 벌을 주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들은 극단적이고 심지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과학이 제한적이었고 연민보다 통제가 더 중시되던 시대를 반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양 기관과 대만의 존경받는 병원들에서 나온 현대 과학은 분명히 말해요. 가끔의 자위는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신체적으로 유익하며 우아한 노화를 깊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신장을 망치지 않아요. 대신 순환을 지원하고 호르몬 조절을 돕고 수면을 돕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은 사실이 아니라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걸 바꿀 기회입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존중하며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볼 때 여러분은 건강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대에 걸친 침묵을 치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언젠가 손주들이 감사할 메시지일지도 몰라요. 그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욕구는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복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오늘 함께 탐구한 것의 핵심을 부드럽게 되짚어 볼게요. 우리는 자유가 부끄럽거나 해로운 게 아니라 나이 들매 깊이 치유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일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젊음을 쫓는 게 아니라 기쁨, 평온, 자기 존중의 감각과 연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면과 기분을 개선하고 호르몬 균형, 심장 건강, 뇌 기능을 부드럽게 지원하는 것까지 스스로와의 조용한 친밀함의 순간도 강력한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너는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소중해. 여전히 온전해. 우리는 또한 역사, 두려움, 침묵, 오해, 의층을 벗겨내고 그것을 지식, 연민, 진실로 대체했어요. 여러분의 욕구는 만료되지 않는다는 진실, 연결, 부드러움, 평화의 능력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형태가 바뀌고 여러분과 함께 더 지혜로워질 뿐이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겁니다. 자신을 돌보는 건 약함의 신호가 아니에요. 조용한 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되찾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절대 없어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 새로운 관점, 위로의 감각, 혹은 자신의 욕구를 돌아볼 용기를 주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거나 간단히 안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발견, 품위, 건강의 여정을 함께 걷고 싶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단순한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한 사려 깊은 대화의 공간이에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몸을 돌보고 감정을 존중하며 살아있음을 느끼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